말씀을 들었을 때보다 사양대가 되게 높네요. 그냥 아까 그 인스타 말씀하시고 이럴 때는 그냥 일반 PC인데 네. 그 수리점에서 메인보드? 그 다음 아까 뭐 어떤 거요? 그러니까 제가 그 PC를 맞추고 한 3년 정도 사용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지난주 월요일인가 그때쯤 밤에 네. 방에서 이제 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탁이라고 해야 되나? 팡 터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넓적한 게 떨어지는 소리? 네. 탁 소리 나서 뭐 떨어졌나 보다 하고 방 들어가는데 컴퓨터 꺼져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는 전원을 눌러도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좀 늦은 시간이라서 좀 급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출장 기사님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불렀더니 바로 와주셔가지고 저녁 시간에요? 네. 네. 그래갖고 뭣도 모르고 그냥 맡긴 거죠. 네. 가져가셨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이상 걸렸죠. 네.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인가 PC를 이제 받았어요, 이걸로. 네. 그 전에 이제 파워가 나갔고, 일단 1차적으로. 네. 그러니까 결론 파워 분량에 파워가 나가면서 보드도 나갔다. 파워 분량, 보드 분량. 네. 근데 이게 두 개 다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가 완료되기 전에 그냥 버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냥 버렸대요. 그리고 그치. 수거업체에다가 막 그냥 줘버렸대요. 네. 일단 뭐 컴퓨터가 맡겨져 있으니까 제가 걷다 대고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잘만 수리해 주십시오 하고 맡겼는데, 네. 근데 목요일날 왔는데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은 보드 바꾸고 파워 바꾸고 네, 보드 바꾸고 파워. 새 제품으로요? 네. 이거 지금 케이스랑 보드가 뭐예요? 네. 지금 이게 보드가 아즈텍 B360인가 그거예요. B365. 네, 제가 원래 Z390 썼거든요. 그래요? i9 이게 물건이 990. 없죠? 네, 그래서 i9 99K거든요, 제 거. 네. 근데 그냥 이걸로 일단 달아서 써도 성능 차이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드가 단종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네, 그래갖고 보드는 새 제품이에요? 중고예요. 중고예요? 네. 그죠? 다 왜냐면 검사했다고. 단종돼서. 그럼 중고 보드 B365 보드로 Z390? 원래 쓰던 게 Z390. 390에서 네. 일단 물건이 없으니까 중고로 B365 보드로 하고 네, 맞아요. 파워는요? 파워도 중고예요? 파워 이거 다 새 제품이에요, 지금. 파워는 새 거죠? 지금 제가 그래서 이번에 바꾼 게 네. 그 기사님이랑 좀 상담을 하면서 네. 기존에 이제 일반전만 해서 PC가 발열이 너무 심했다. 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라도 좀 고장 위험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케이스 바꾸고, 이거 바꾼 거예요? 네, 지금 케이스 바꾸고, 네. 쿨러 바꾸고, 요거 펜 다 단 거예요. 파워도 바꾸고, 예? 리안이로. 네, 요거 리안이니까 쿨러만, 리안이가 유니펜으로. 네, 네. 쿨러만 저거 크라켄이고, 네. 파워도 크라켄이거든요. C1000. 물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면 어찌됐든 메인보드 분량, 그 다음에 파워 분량,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파워는 새 제품으로 바꿨고, 네, 다 새 제품.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 보드만 중고 보드를 꼈고, 맞아요. 그게 B365 보드를 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케이스도 바꾸고, 유니펜도 끼고 해서 싹 갈아엎은 거네요. 다 조립해 주셨어요. 그분이. 네, 근데 조금 생성리가 잘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주일도 안 되는데 또 안 된다고요? 그날 이제 와서 저한테 네. 이제 밤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셨어요. 네. 보여주시고 이제 컴퓨터 켜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바로 이제 현장 저희 집에서 결제해드리고 네. 이제 기사님 가셨는데 1시간 뒤인가? 네. 갑자기 컴퓨터에서 따르르르 소리 나더니 갑자기 블루 스크린 탁 뜨고 꺼지는 거예요. 네. 그러고부터는 이제 켜지면 이렇게 켜지긴 하는데 화면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건 사실 저희 쪽으로 올 게 아니었네요. 그러면 그분한테 어떻게 처리해야죠. 싹 다 가로 못 팠는데. 사실은.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아는 형님한테 여쭤봤는데 이게 그래픽카드에 원래 8핀 선이 2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하나를 달아놨대요 원래 처음에. 네.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 추가한 거거든요. 하나를 달아놓은 게 아니라 한 선에 Y자로 연결했겠죠. 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작동이 안 되진 않아요. 그래요? 네. 각기로 하라는 거는 저희들도 그렇고 그냥 권장사항일 뿐이지 Y자로 썼다고 해서 작동이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급한 마음에 일단 이거를 어제 밤에 대구 갔다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갖고 왔어요. 그건 뭐예요? 중고로 사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네, 중고인데 아직 보증기간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새 제품이라서 일단 뭐 아예 먹지도 않네. 먹통이네. 뭐가 불량인지를 일단 알 수가 없고 그 기사님한테도 전화는 드렸는데 네. 또 뭐 알 수가 없다
아니 봐야 알 수가 있고 없고 따라서 본인이 새 제품을 바꾸고 케이스도 바꾸고 다 바꿨으면 AS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맡겨서 메인보드도 다 버리고 막 이러신 분한테 또 컴퓨터 맡기려니까 불안해요. 그분은 그리고 AS도 끝나기도 전에 왜 남의 걸 버려? 그러니까. 버렸다고 하는 것도 웃기네. 그러니까 버렸다? 뭐 수거업체 넘겼다고 하시거든요. 예. 아니 그것도 AS가 끝나고 나서나 넘겨야죠. 그- 수리 중에 고객한테 인계도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고객 자재를 폐기해 버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나갔다는 것도 사실 좀 웃기고. 그 강하신 분 만나면은 물어내라고 하죠. 내 물건을 수리도 안 끝나는데 그걸 버리면 어떡해. 그게 예. 아니면 미리 안내를 하든가 버려도 되겠냐. 그것도 사실 수리도 끝나고 나서 이제 마무리하고 인계할 때 기존 부품을 좀 버릴까요? 제가 버려드릴까요? 원래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말을 한다면. 맞아요. 근데 수리 중에 도중에 제 물건은 그러면 폐기했는데요. 그러면 좀 그렇다.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좀 그리고 조립한 지 그러니까 갖다 준 지 1시간 만에. 1시간 만에 또 안 된다라는 거는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뭐 다시 와서 봐주시고 네. 뭐 메인보드는 환불해 주시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것도 맡기는 게 또 이제 불안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 테스트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요. 다른 건 다 새 제품이거든요. 다른 거라고 해봤자 뭐 사실 순행이나 네, 메모리는요. 쿨러. 메모리도 다 그대로예요. 메모리, 그래픽 카드, CPU 다 그대로예요. 뭐 알 수가 있나? 이거 하나하나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거 일단 바꾼 게 보드니까 보드가 제일 의심스럽긴 한데 네.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새 제품이라고 해봤자 시스템에 연관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왜냐면 새 제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순행은 새 거죠. 다 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거라고 하는 게 순행이나 아니면 케이스 이런 시스템 펜 이런 거니까 네, 맞아요. 케이스나 시스템 펜은 작동 안 되는 거하고는 사실 크게 연관이 없죠. 사실 이건 시스템 펜이니까 그냥. 순행도 마찬가지고 순행도 뭐 온도가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안 잡힌다든지 뭐 이랬을 때 얘긴데 그리고 그래도 또 뭐 크라켄은 달았고. 한 가지 증상이 있었는데 원래 제가 PC를 사용하면은 제가 CPU 점유율이나 램 점유율을 알잖아요. 네. 근데 그게 평소보다 한 3배는 높았어요. 그냥 막 갑자기 100% 찍고 막 그랬어요. 계속. 100%? 그러다가 꺼진 거예요. 좀 버벅거리는데? 라고 느낌에다가 그 1시간 만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딱 키고 이제 제가 좀 항상 만지던 거니까 매일 만지던 거니까 알잖아요 그 체감을. 네. 그래서 좀 버벅거리고 느리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작업관리자 창을 들어가니까 CPU 점유율이 100이 뜨더라고요. i9 900K인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니 평소에 하던 게임을 했어요. 평소에 하는 게임을 하는데. 네, 원래 한 40% 정도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화를 한번 드렸고 그랬더니 뭐 바이오스를 재설정해라, 윈도우 설치해라. 파워도 네. 좀 그런데요. 테스터기에 5V가 되게 낮게 떠요. 에러 나거든요. 여기 와보실래요? 해보는데? 뭐 새 것도 기계는 고장 날라면 날라니까. 네. 지금 이 5V가 네. LL로 뜨잖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뜨죠. LL이라고. 네. LL은 로우거든요. 네. 전압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 피지가 모르 뜨는 거는 뭐 파워마다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고 해서 쟤는 좀 그렇고. 일단 파워도 좀 의심스럽다. 새 건데서. 뭐 저는 일단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는 거니까 새거든 허거든 뭐 저는 뭐 새거라고 해서 검사를 안 해볼 수 없는 거고 고장 안 날 수 없는 거니까요. 일단 9900K면은 내장 코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픽카드 네, 내장 그렇죠. 코어가 있는 거고. 파워를 바꿔도 반응이 없네. 근데 잘 사용하진 않는데 NGX 파워. 추천해줬어요. 그래요? 네. 그분은 저쪽 계열이 좋으셨나 보다. 아니 제가 파워를 이번에 터져서 좀 좋은 걸로 하나 하고 싶다고 했더니 저걸로 추천을 이제 메인보드 버렸다고 했을 때부터 조금 그러니까 수리가 안 끝나는데 버리면 어떡해요. 어차피 고장난 건데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수리가 안 끝났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건데. 그리고 남의 물건을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버리면 어떡해요. 버릴까요? 라고 물어보든가. 그러니까 저도 그게 맞다고. 그나마 그래도 수리라도 끝나고 나서 버렸으면 그랬구나 할 텐데 남의 걸 그냥 버리면. 일단 그 아는 형님 말로는 뭐 바이오스가 나간 것 같다, 그리고 메인보드가 고장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뭐 메인보드만 새로 잘 구해서 가져가면은 금방 해결될 것 같다고 일단 구해놓았거든요. 금방 해결은 안 되고요. 해결은 되겠죠. 근데 금방은 아니고 똑같이 반응이 없어요. 보드가 맞을 것 같긴 하네요. 대부분 인텔 같은 칩셋 계열은 윈도우가 그대로 올라와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윈도우를 포맷하진 않죠. 만약에 내가 중요한 자료가 없어 보드 교체하거나 수리하면서 서비스로 윈도우 깨끗하게 포맷해 드릴까요? 했을 때 뭐 그러면 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메인보드를 바꿨다고 해서 무조건 윈도우를 포맷하진 않죠. 포맷하면 또 고객부 데이터도 있고 막 하는데 막 그냥 굳이 그렇긴 한데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메인보드 바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U 성능은 떨어졌죠. B365 보드가 하급 보드잖아요. 아 그러면 CPU 점유율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다르고요. 그건 다른 얘기고 그거는 저도 안 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급으로 따지면 고객분은 G390 보드의 상급 보드를 쓰고 계셨고 얘는 중하급 보드로 바꾸신 거니까 급은 다르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단종된 보드이기 때문에 바꾸는 거거든요. 네. 예, 보통은 저희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 G370 보드를 쓰고 있었다. 근데 보드가 고장이야. 그럼 비슷한 보드를 고객분들이 알아서 중고로 사오죠. G370 보드를. 일단 G보드에서 B보드로 급이 내려갔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제 뭐 책임을 자기는 져야지. 손 놓겠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AS가 배째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배터리 빼고 한 5분 있다가 다시 한번 꽂아 아, 네. 볼게요. 그리고 보드를 제가 봤을 때 보드 이걸로 바꿔야겠다. 이거는 이거 바꾸려고 사오신 거예요? 맞아요. 제가 리안니 이게 이 리안니 네. 유니펜이 이번에 새로 나온 거구나. 아, 네, 맞아요. 예, 저희는 이 모델은 처음 보는데 저도. 예, 새로 나온 거네요. 아니 뭐 가져가시는 거 출장 기사가 점검하기 위해서 가져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수리가 완료가 되고 폐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자기가 지금 작업 중에 수리 중에 있는데 물건을 버려버렸다라는 게 본인 물건도 아닌데. 아, 이제 그거예요. 본인은 교체할게요라고 얘기했고 거기서 제가 그러면 교체하실 때 기존 부품 버리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를 안 했다 이거예요. 에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남의 물건을 그걸 버리는 게 정당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자꾸 이렇게 발 빼는 식으로 하시니까 제가 아니, 더 믿음이 안 미안하다고 가요. 해야지 그냥. 그러니까요. 미안하다고 해야죠 그냥. 차라리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좀 덜했을 것 같은데. 얘는 안 된다. 일단 뜯어서 누드 테스트 아까 고객분 그 보드 있으니까 하나하나 확인해서 재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일단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게 고객이 얘기 없었으니까 버리는 거죠 당연히라고 하면 안 되죠. 뭐 수거 업체가 있대요. 수거 업체는 있어요. 폐기물 있어요? 업체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폐기물 업체들이 이제 가져간단 말이에요. 파워 하나에 뭐 300원 뭐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가져가요. 이제 업체들이 있긴 한데 자 고객분께서 준비해 오신 막시무스 메인보드로 지금 장착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일단은 하여튼 가져오셨어요 보드를. 그래서 여기 지금 장착 테스트를 하고 있고 CPU는 9900K 제품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지금 증상이 있어요. 메모리를 1, 2, 3번에 꽂으면 인식을 못해요. 마지막 4번에 꽂아야지만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메모리가 문제인가 싶었는데 뭐 하나하나 다 꽂아봐도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켜볼게요. 스위치 켜고 이런 식으로 4번 뱅크에 장착을 하면 메모리 넘어가고 그래픽카드 VGA 넘어가고 화면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된단 말이죠. 슬롯을 뭐 1번이든 2번이든 옆으로 옮기면 이제 켰어요. 보시면 일단 이게 백플레이트 쪽에 이지 디버그 말고 여기서도 계속 메모리, CPU, 메모리, CPU 계속 이렇게 돕니다. 이지 디버그도 마찬가지고 계속 돌고 마지막은 메모리 쪽 에러가 나요. 코드 CC 나오고 디텍티드 메모리라고 뜨죠. 이렇게 에러가 나요. 이지 디버그에도 이렇게 LED 불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안 돼요. 보드는 이상이 없다고 얘기 들으셨다는데 문제가 좀 있네요. 근데 또 괜히 좀 불안한 마음이 또 살짝 들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CPU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테스트용 CPU를 한번 장착을 해볼 거고요. 자, 한번 켜보도록 하죠. 메모리 슬롯도 지금 2번 슬롯 그대로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봐야겠네요. 작동되는 것 같아. 작동된다. 작동이 되네요. 오류 나던 2번 슬롯에서 에러가 나던 그 메인보드 그 메모리 현 상태에서 CPU만 바꿨는데 바로 떠요. 자, 그러면 메모리를 듀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올라온다. CPU 분량이네. 화면 잘 올라오죠? 바이오스는 당연히 초기화된 상태고요. G스킬 8기가 2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고객분. 그럼 기존에 수리를 하고 고객분이 인도 받은 상태에서 1시간 만에 나가버렸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참, CPU는 i9 9900K 제품인데, 자, 다시 고객분이 수리 및 업그레이드 했던 리안리 시스템이고요. 여기에 다시 한번 저희 CPU를 꽂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거고, 그리고 조립도 조금 사실 좀 그렇긴 합니다. 수냉 같은 경우에 뭐 웬만하면 저도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수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셔를 장착하지 않고 바로 꽂아서 여기 고무 패킹이 다 먹어 들어가거든요. 제가 샘플로 고객분 있을 때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낀 건데, 이런 식으로 워셔를 달고 장착을 해야 안에 고무 안으로 쑥 먹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워셔를 달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작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용을 안 했던 워셔는 어디 있느냐? 그 워셔는 여기 있어요. 이 사이드 패널에 여기다가 워셔를 달고 SSD를 붙였어요. 이렇게. 사실 여기는 이 리안리 케이스를 사면, 511 에버 케이스를 사면 여기에 나사 박스가 들어있거든요. 나사 및 고무 몰딩 박스가 들어있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없는 상태에서 장착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여기도 나사 하나 조이지 않았고요. 이런 식으로 몇 개 군데군데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원래 여기 사이드 하드디스크 베이 이 자리에다가 SSD를 달아드리고 싶었는데, 장착할 때 고무 워셔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야 될 나사 부자재함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고객분께서 이 AS 해주셨던 기사하고 연락을 아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분도 모르겠다고 그랬다든가, 모르겠다 그랬나? 없었다 그랬나, 버렸다 그랬나, 없대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받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보드가 불량이면은 메인보드, 중고 메인보드 작업한 거 10만원은 환불해 준다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다고 한 2-3시간 전에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공인비 20만원은 제하고 메인보드 10만원, 그러니까 총 30만원 든 거예요. 이런 거 다 빼고 메인보드, 중고 메인보드 교체 작업비 10만원, 그리고 요거 조립비 20만원, 그래서 30만원 정도 지불하신 건데, 그 중에서 메인보드 중고 10만원은 환불해 준다고 하셨다고 해요. 어찌됐든 조금 여러가지 아쉬운 게 많다. 고객분 부품을 마음대로 버리는 거, 그리고 조립을 좀 엉성하게 한 거. 뒤에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거든요. 지금 사실 제가 메인보드 뒤쪽은 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CPU 교체하고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CPU 장착을 했고 쿨러 살짝 얹어놨고 메모리 하나 꽂았고 한번 켜보죠. 보드도 나갔구나. 나가기는 반응이 없네요. 메모리 슬롯 다시 좀 옮겨봤고요. 한 번 더. 보드 불량은 맞긴 맞다. 이거
그러면 제가 테스트를 할 때, 제가 현재 시스템을 볼 때는 메인보드 중고로 교체하셨던 프로4 B365 보드, 이게 불량이 맞고, 고객분 CPU도 고장이 난 거예요. 난해하네요. 올 2022년도 입고된 시스템 중에서 참 버라이어티한, 약간 좀 여러가지 이야기 소지가 많이 있는 그런 PC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CPU까지 고장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고객분께 안내를 좀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도 AS 받으면서 투자 많이 하셨는데, 이 유니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이거든요. 옆에 그 반사되는 케이스 갈고, 파워 갈고, 순행 달고, 유니펜 339, 유니펜 9개 달고, 아, 뒤에까지 10개구나. 그럼 10개 달고. 야.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